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을 잘 깨는 것도 참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집집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 엄마와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못 일어났죠? 또 겨우 깨어났다 싶으면은 밖에 나오질 않아. 엄마가 들어가 보면은 다시 또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느 집이고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워낙 활동량이 많으니까 휴식 시간이 사실은 길어야 되는데 이 또 요즘 우리 청소년들도 밤에 취침 시간이 늦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더구나 힘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또 우리 청소년들은 퍼스널 컴퓨터라든가 혹은 또 휴대폰이라든가 이 빛의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뇌 속에 이 시상 하부 바로 위에 있는 내가 시교차액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계속 자기 때문에 이게 체내 시계가 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체 리듬이 완전히 난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요즘은 이 시차가 있는 대로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오시는 교포들도 그렇고 또 가령 유럽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이 시차 적응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하러 오신 분이 호텔에서 늦잠을 자다가 그러면 깜빡 정말 중요한 회담에 늦었던 이런 이야기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수면은 고저가 있습니다. 아주 얕을 때가 일기 수면이라고 그랬죠. 또 꿈꾸는 시간의 수면. 이것은 일기 수면입니다. 그러냐면 이제 저 사기까지 깊은 수면으로 떨어지는 이런 수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깊이 잠이 들어 있는데 지금 4단계 수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알람이 울린다든가 엄마가 깨운다든가 그래가지고는 잠이 깰 수가 없습니다. 잠이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기 수면 꿈꾸는 시간에 그때 잠을 깨워야지 가장 쉽게 각성이 되도록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람을 세팅할 때는 2번 세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주 짧게 가늘게 이게 소리가 작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깊은 수면에서 일개 수면으로 옮겨고 난 후에 정식으로 깨우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거나 우리가 몸부림을 치거나 그럴 때 이제 잠이 깨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수면 생리를 잘 활용하셔야지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 깨면은 이게 거의 수면 효율이 20%가 떨어진다니까 8시간을 잤다 해도 거의 1시간을 혹은 2시간을 손해를 보는 그렇게 수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청각보다도 오히려 시각적인 자극으로 쉽게 잠이 깹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시상 하부에 있는 시교차핵점 여기가 바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이 시각신경의 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놈을 자극을 하는 것이 청각을 자극하는 것보다 훨씬 각성 효과가 빠르다 하는 것도 여러분 경험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슬립 라이트라는 소위 시뮬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내가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6시에 셋업하면 이 조명은요. 특수한 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대개 한 15분 20분 경부터 이제 불이 차츰차츰 밝아오는 겁니다. 이제 불이 밝아오면서 이 생체 리듬이 조절하는 센터를 자극을 하면은 이제 잠이 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잠이 단계적으로 깨서 나중에 이제 잠이 뭐 완전히 대낮 같은 이런 불이 오면은 누구나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성을 하게 되어 있죠.
요즘 이제 이런 시뮬레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슬립 라이트라는 이런 디바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각성이 힘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수면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아침 기상 시간을 땡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뜨면은 일단은요, 여러분 잠을 깨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커튼을 제낍니다. 그건 왜냐? 밝은 빛이 들어와서 완전한 각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은 떨어지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래야지 비로소 우리가 이 각성을 하는 이런 모드로 들어감으로써 우리 몸을 활동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샤워는 아침에 할 때는 여러분 조금 세게 트는 게 좋습니다. 이 어깨, 특히 이 뇌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뇌관에 여러분 각성 중추가 망양체라는 이런 특수기관이 있습니다. 이 망양체는요, 수면을 하면은 웬만한 자극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방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극에도 우리는 잠을 깨지 않고 그냥 잘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뇌관에 바로 여기 덩어리, 목줄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망양체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망양체가 기능을 잘하면 웬만한 소음이나 빛에 이걸 다 여기서 차단해 버리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우리 뇌를 보호하는 보초 역할을 한다 그랬죠. 또 그 반대로 여기를 강하게 자극을 하면은 오히려 잠을 깹니다요. 왜냐하면은 이 망양체에서 출발한 망은 전 뇌에 이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뇌가 다 자극을 받게 되면 잠을 깨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아침에 샤워를 할 때는 이 목줄기에 좀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마 효과도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이 너무 늘어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컨디션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혹은 또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은 이 자체가 이 망양체를 자극을 하게 이렇게 돼서 굉장히 온뇌에 정말 자극이 전달돼서 각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깨려 그러면은 잘 씹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씹으면은 체내 시계를 리셋하는 이런 기능도 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비만 방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잘 씹어 먹어라. 이것도 이게 각성을 하는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운동을 하되 단 땀이 흐를 만큼의 강력한 이런 자극은 아침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가볍게 땀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커피 한 잔도 아침에는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도 요즘은 특히 이제 치매 예방에는 커피를 꼭 한두 잔을 먹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내가 이 굶는 이야기가 자주 하게 되는데 저녁 식사를 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그레린이라는 섭식 중추를 밥을 먹으라는 중추를 자극하는 그래서 식욕이 땡깁니다. 그게 그렐린입니다. 그러나 저녁을 아예 통째 굶으면은 올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올렉신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이 식욕을 올리는 뿐만 아니고 오히려 각성을 촉구하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렐린하고 올렉신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똑같이 식욕을 촉진하지만 그러나 올렉신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느껴보셨죠? 배가 고프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간단히 먹어야 되는데 아예 굶으면 올렉신이 분비가 돼서 여러분 각성을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굉장히 흥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동물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어떻게든 먹고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렉신이 분비가 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배고픈 짐승은 아주 사나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밥을 먹을 때 방해를 하면은 자칫하면 사람을 주인을 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동물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는 올렉신이 분비가 돼서 동물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을 굶는다는 것은 정말 백해무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수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수면제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으면 잠이 잘 오죠.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참 긴장도 풀리고 이완이 되고 잠이 잘 옵니다. 이제 문제는 습관성입니다. 여러분, 습관성이라는 것은 뭐든지 내가 하고 기분이 좋은 것은 습관성이 됩니다. 그거는 뭐 수면제뿐만 아니고 어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기분 좋으면은 습관성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난 후에 기분이 좋은 것은 계속 그거를 하고 싶어집니다.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모든 습관성은 하고 나면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있는 소위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렇게 자꾸 더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습관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초창기 신경안정제가 처음 나왔을 70년대, 80년대는 이게 습관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제를 정말 상용을 하거나 장기 복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일단은 이걸 먹으니까 잠은 쉽게 잘 오죠. 그러니까 자꾸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자를 정말 진짜 환자로 만드는 이런 룰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 미국 이 국립보건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수면제를 먹으면은 정확하게 12.8분, 그렇게 한 13분 빨리 잠이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전체 수면 시간은 정확하게 11.4분이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면제의 허실입니다. 이제 그런 수면제를 계속 먹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이 잘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수면제의 습관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신과 전문의나 수면 전문의를 찾아가시면은 이제는 옛날같이 그렇게 습관성 문제는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요게 요렇게 저렇게 약을 잘 맞춰서 그 환자의 정말 맞춤형 처방을 그것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하면은 불면증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은 정말 이 숲속에 아주 좋은 힐링 시설들이 많이 들어찼습니다. 산림 휴양림이 요즘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시면은 잠이 절로 잘 오게 되십니다. 사람들은 좀 까다로운 사람들은요, 이게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숲속에 가면은 잠이 절로 옵니다. 왜? 여러분, 숲속에는 가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절로 됩니다. 그래서 숲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로토닌의 보고다. 우리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에 가면 또 잠자리가 바뀌더라도 혹은 또 우리가 캠핑을 한다든가 텐트 생활하면은 집에 푸근한 침대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그래도 잠이 잘 오는 이유는 그날 물론 등산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잠을 잘 오기 위한 컨디션이 되어 있긴 하지만 플러스 사실은 세로토닌이 풍부하게 분비가 되고 또 그것이 바로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뭐 대개 하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품을 하느냐? 하품을 하면 이 근육이 굉장히 당깁니다. 이 근처가. 이래가지고 이제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육 속에는 각성 중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누르면 은근히 아프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각성 중추입니다. 이게 근육 속에 있어요. 깊은 근육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사지를 하면은 절로 잠이 잘 오게 돼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품을 크게 하거나 기지개를 크게 하는 것도 이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수면이 잘 오게 할 수도 있고 또 들었던 잠을 잘 깨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말을 하느냐 그러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근육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고 또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면 잠이 잘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자극을 함으로써 각성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침에 잠을 깨면 뭐 자기도 모르게 이 정말 기지개를 켜고 스트레칭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일어나면은 여러분 근육 단련 운동도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쉬운 게 아침에는 스쿼팅입니다. 쪼그려 앉는 겁니다. 쪼그려 앉는 겁니다. 또 혹은 또 푸시업을 이 몸통에 받쳐 이거를 한 10번은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육 단련 운동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취침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 단련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근육 단련 운동 후에 한 5분 후에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지방 연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씬해지고 미인이 된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여성분들도 요즘 근육 단련 운동을 많이 합니다. 단련 운동을 하고 나면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지방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써 분해된 지방을 연소를 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리고 몸도 아주 예뻐지고 또 다이어트도 되고 그리고 잠도 물론 활짝 깨는 이런 효과까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